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3월 2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리액션인데요.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네, D-20일입니다. 네, 이제 딱 오늘이 지나면 10일대로 진입을 하게 되네요. 네,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자, 목요일이 왔습니다.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민아 평론가 안녕하세요. 이제 웃으시네요. 금요일이 옵니다.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얼리지 않게. 네, 직장인 여러분 금요일이 옵니다. 네, 저는 뭐 상관없지만 네. 아니, 그래도 주말 소중하시지 않습니까? 제가요? 아, 아니신가요? 뭐 전 주말이든 말든 뭐 상관은 없죠. 아, 네. 저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 앞에 새로운 검찰컵이 배달됐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오시면 개봉하려고 아껴놓고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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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청자로부터 저희가 또 추가 기증을 받은 것인데 새로운 애청자가 버전? 검찰컵을 줬다. 어. 애청자가 검찰이다? 아, 네. 그러진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 애청자인데 검찰컵을 줬다. 네, 심지어 댓글에도 이미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김민아 평론가 앞에 있는 검찰컵의 변화를 알아채신 분들이 있어서 이 검찰컵의 인기인가, 김민아의 인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멘트는 뭐죠? 유달리 활짝 웃으시네요. 왜 굳이 검찰컵과 나를 검찰컵에 대한 관심 멘트를 얘기한 다음에 검찰컵의 인기인가 김민아의 인기인가는 뭐죠? 예, 또 팬덤이 있으시니까요. 이상하다. 예, 근데 그러면 예. 원래 검찰컵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용당했나요? 아, 아니요. 예, 예,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려고요. 아. 예, 더 소중하게 두 개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휴식을 취하고 있군요. 예, 또 다른 애청자의 검찰컵 기증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자, 얼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보죠. 네, 이종섭 일시귀국. 네, 오늘 아침이죠. 이종섭 호주 대사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20분경 이종섭 호주 대사가 귀국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시드니에서 직항으로 오지 않고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새벽 5시경 도착한다고 알려져서 민주당 의원들과 취재진들이 이른 새벽부터 대기 중이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현장에 가 있었던 저희 사진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이 터미널이 나눠져 있어서 그러니까 취재진들이 새벽 4시 30분쯤부터 그러니까 터미널 2, 1 그리고 터미널 2로 팀을 나눠서 대기하다가 그러니까 도착 1시간 전쯤인 오전 8시가 돼서야 터미널 1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다들 터미널 1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시간 정도를 기다린 민주당 의원들은 이종섭 대사가 입국장에 들어서니까 피의자 이종섭을 즉각 해임하고 수사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대사들이 입국하고 출국하고 이럴 때는 사전에 언론인들한테 공지가 좀 미리 나가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직전에서야 좀 공지가 나와서 아 이게 되게 몰래 입국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종섭 대사는 공항에 도착해서 1분간 짧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과 그리고 이른바 도피 출국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그러니까 체류하는 기간 공수처 조사를 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향후 공관장 회의 참석 등 호주 대사로서의 의무에 충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에게 조기 귀국 그리고 자진 귀국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공관장 회의 급조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종섭 대사는 언제까지 체류할 계획인지 뭐 대통령실 연락은 받았는지 공수처에 바뀐 휴대폰을 왜 제출한 건지 이런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현직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단순히 이종섭 대사가 귀국한 것만으로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인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종섭 대사에게 귀국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대통령실은 주기환 전 위원장을 대통령 민생특보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자기가 그 비례대표 후보에 직접 추천했다고 어제 밝혔었죠.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그 국민의힘의 비례 순번에 반발해서 후보에서 사퇴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이 민생특보로 임명한 겁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공관위는 어제 늦은 밤 비례대표 명부를 좀 일부 조정했습니다. 조배숙 전 전북도당 위원장과 당직자 출신 이다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20권 내에 배치하면서 그러니까 공천 갈등 진화에 나섰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주기환 전 위원장의 민생특보 임명으로 좀 응답한 셈이 됐습니다. 네, 이제 윤한 갈등이 계속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여튼 이종섭 대사의 귀국으로 윤한 갈등 2차 라운드는 좀 매조지어졌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야 되겠죠. 네. 지난번에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안보실장 인터뷰를 막 생생하게 알려주셨죠. 그렇죠. 목요일 날부터 대통령실이 나서면서 사실 이미 그 시점에 언론은 이번 주부터 뭐 이 윤석열 한동훈 2차 갈등 뭐 이렇게 썼지만 사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시점부터 여당을 믿지 못해서 그리고 여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섰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당에서 자꾸 이 대통령실이 뭔가 해야 된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대통령실을 들이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직접 나섰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대사가 자진 귀국한다는 얘기를 어제 직접 전하면서 이제 뭐 다 해결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싫어도 이제는 붙들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거고 구체적인 전략도 이제는 나온 것 같아요. 돌아왔기 때문에 이분들 특기 있지 않습니까? 특기가 프레임을 뒤집는 게 특기잖아요. 검사들 특기 또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뒤집죠? 지난번에 고발사주 얘기 막 했더니 이 고발사주가 아니고 제보사주인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대선을 고발사주 얘기를 하던 대선을 그냥 타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고발사주 얘기는 그래서 나중에 또 최근에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 이 사건이 고발사주 사건이 완전히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할 얘기지만 어쨌든 대선이라는 이벤트는 어떻게 잘 넘긴 거잖아요. 이종섭 대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는 공수처가 문제다라고 할 거거든요. 불렀는데 그렇게 당신들이 호주 대사로 보낸 거는 도피라고 그러고 도주 대사라고 그래서 불러왔으니까 이제 수사를 해봐라 어디 공수처 당신들 자꾸 뭐 입장 내고 그러던데 수사해 보십시오. 누가 들으면은 아직도 문재인 정권 공수처인 줄 알아요. 윤석열 정권 공수처거든요. 이 정권은 왜 사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당하고 싸우고 공수처하고 싸우고. 근데 어쨌든 공수처가 문제다. 수사를 해라 빨리. 근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거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할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잖아요. 1월 달에 수사하기 시작한 거고 지금 압수물 분석하는 단계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수사를 하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부터 쭉 수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 법무관리관이랄지 그다음에 뭐 그 당시에 국방부 관계자들부터 쭉 해나가서 타고 올라가야 그다음 이걸 완전히 이제 갖춰놔야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지냈던 사람을 조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조사를 해봐야 이종섭 대사를 조사를 해봐야 그냥 뭐 조사 받으셨습니까? 입장은 뭐 이런 것입니까? 하고 그냥 세리머니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사를 자꾸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 조사의 의미,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다라는 건 뭐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런 식으로 공수처 탓하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조사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부실하게 하겠죠. 둘 중 하나겠죠. 공수처가 하는 건. 조사를 좀 기다려주세요. 자기 스케줄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수사가. 그래야 될 텐데. 아무튼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 조사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조사하는 신용을 하면서 이 정권에 면죄부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어느 걸 하든 이 정권에는 좋은 일 아닙니까? 이종섭 대사가 조사를 받으면 커봐라 당당히 조사를 받고 있다. 도주 대사 아니다. 이종섭 대사는 총선 끝날 때까지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 나간대요. 25일 날 하는 회의가 끝나도 다른 뭘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또 일정을 만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간대요. 커봐라 난 도주한 거 아니다. 이러고 뭉개고 있으면 되는 거고. 조사를 안 하면 그러면 공수처는 조사를 할 준비도 안 됐으면서 왜 그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그랬습니까? 막 이럴 거거든요. 근데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까? 공수처가? 무슨 언론 플레이를 했죠?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라 이런 데 쓰는 거 보니까 예를 들면은 왜 조사 준비가 안 됐는데 가령 공수처가 이런 주장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이 지난번에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 있잖아요. 공수처가 입장 낸 거 있잖아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왜 했냐.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것만 잘라서 얘기하는 게 대통령실이 공수처도 출국은 허락을 했습니다라고 입장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출국은 허락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 게 정치질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몰아가서 결과적으로는 지난주 목요일에 대통령실이 주장한 공수처, 야당,
좌파 언론은 MBC 이 불순한 것들이 짜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다 이런 구도로 몰고 가서 보수 유권자들에게 할 말을 안겨주고 후보들에게도 뭔가 핑계거리를 안겨주는 이러한 전략을 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올바로 수사를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그런 면죄부 수사를 하지 말고 면죄부 주는 그런 조사를 하지 말고 이정석 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가 되는 대로 그러니까 외압이나 이런 거에 굴복하지 말고 철저하게 원칙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조사를 하세요라고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공수처가 이미 지난번에 4시간 조사로 이분이 출국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조력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를 했잖아요. 지금 이 공수처는 상당히 정권의 눈치를 보는 공수처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면죄부성 조사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여서 어떤 경우든 이 수사는 참 애석하게도 망가질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그래서 선거고 뭐고 간에 이 부분이 지금은 가장 걱정이 된다. 근데 공수처법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이른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듯이 하고 외압을 이렇게 행사하고 이런 거 다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도 다 법으로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 본회의에 4월 3일이 되면 그 최상병 특검이 자동 부의되게 돼 하잖아요. 있죠. 패스트 트랙에 따라서.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걸 이제 그것을 두고 또 싸우겠죠. 네, 싸우는데 그것을 이제 처리를 머릿수로는 이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결국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니 많으니 이러면서 또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쟁점에서 이 사건이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여서 계속 갈 텐데 중요한 거는 이런 공수처 탓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야당의 공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도 할 말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자기 지지층에게 뭔가를 얘기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가지고 이 사건 끝날 때까지 공수처 탓은 못 하는데 총선까지는 버틸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거다. 네.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주기환 씨 얘기를 하자면은 그거는 짧게 얘기할게요. 지금 상당히 초조해 보여서. 네. 저희 지금 두 번째로 다시 못 넘어가고 네, 있습니다. 상당히 초조해 보여요 지금. 네. 저 김민아의 예언이었습니다. 앞으로 네. 이걸 어떻게 정부 여당이 대응할지에 대해서 주기환 그리고 씨에 대해서 주기환은 짧게 얘기하자면은 이건 이제 대통령이 비례 후보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은 거잖아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거의 주기환 이 전 광주시당 위원장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 대통령하고 한 20년 동안 알고 지냈고 같이 술을 그렇게 먹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분하고 어쨌든 이 당선권 밖에 비례를 배치받아서 24번 배치받아서 그거에 불만을 표하고 사퇴한 분인데 그 사퇴할 때 대통령이 교감을 한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있어요. 중앙일보가 오늘 썼는데 그런 얘기도 여당 내에 있다. 그러니까 교감을 많이 해요 대통령이. 장해찬 후보의 무소속 출마도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장해찬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는 듯이 냄새만 풍기고 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더라라고 어저께 조선일보가 사설로 썼습니다. 네. 그런 식의 얘기를 막 하는데 교감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가 있는 와중에 이분을 민생특보로 지금 갖고 갔다라는 거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저는 부담스러워서 그런 의사는 못해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래 맞아. 그래 이 사람은 내 사람인데 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우리 여당이라고 하는 분들 이 녀석들 너희는 내 말 안 들은 거야. 이번에 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거야. 지금 내 말 안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비례 명단을 뒤집지는 못할 거예요. 더 이상. 후보 등록이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이죠. 후보 등록을 내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분명한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국회로 따지면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한 거예요 지금.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지금 주기환이라는 기록을. 그러면 뒤끝이 남는 거고 총선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유학을 가야 될 것이다. 오늘 김민아의 예언 2개 나왔습니다. 이건 예언도 아니죠. 다들 하는 얘기인데 뭐 예언입니까?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네, 875원 대파 가격 논란.
네, 윤석열 대통령 방문했던 마트의 대파 한 단의 가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월요일 현장 물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 대파 한 단 가격을 보고서는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제가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농산물 유통 정보를 좀 검색해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대파 한 단의 소매 가격은 2,721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농협중앙회 산하인 하나로마트가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맞춰서 일부러 싼 대파를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875원은 두 번의 정부 지원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을 거쳐서 나온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이 가격이 가능하지만 일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지난달 채소류 물가는 1년 전보다 12.2%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정확히 진단하고 또 해결책을 내놔야 할 대통령이 그러니까 875원은 두고 합리적이다. 약간 어떻게 보면 다소 한가한 인식을 보여준 게 좀 유권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은기 기자의 분석에 대해서. 근데 저도 뭐 파는 뭐 잘 모르는데 근데 이건 이런 거예요. 네. 사러 안 가세요? 파 한 단 얼마인지 아세요? 파 한 단은 안 사요, 기본적으로. 파 한 단 단위는 안 사죠. 주로 뭘 사냐면은 1,000원짜리 요 몇 개 그냥 뿌리 몇 개 들어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잘라놓은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깨끗이 네. 씻어놓고 잘라놓은 거 그냥 사서 하나 사서 그것도 뭘 요리를 조금 할 때 그것도 한 반 정도 쓰고 남은 반을 넣어놨다가 잊어버린 다음에 그게 이제 이상해지면 주도 버리고.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예. 저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사는데 그래서 한 단 가격을 잘 모르는데 예.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조금 있는 것도 막 1,000원 넘는 가격이고 막 이런데 이 파가 한 단이 1kg라고 하는데 875원일 리는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이걸 이제 그러면 뭔가 대응을 할 건데 대통령과 여당이 가짜 뉴스라고 할 겁니다.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는 이 정부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네. 어떤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 사안 아닙니까? 뭐라고 할 거냐면 대통령이 이 파의 가격을 몰랐던 게 아니다. 파 한 단의 가격을 알았다. 875원이 합리적이다라고 하고 대화가 끝난 게 아니다. 대화의 앞뒤 맥락을 보면 여기서만 875원으로 팔고 있고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여기서만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가면 다른 가격이겠죠.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파 한 단의 가격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가짜 뉴스다. 이러한 가짜 뉴스의 음모를 야당이 뭐 이렇게 펴고 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대통령이 왜 파 한 단 가격을 모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파 한 단 가격은 나도 몰라요. 잘 안 사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 한 단 가격을 왜 875원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벤트를 굳이 만들었으면 뭔가 이 물가에 대한 무슨 대책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물가 대책은 정부의 물가 대책은 이런 겁니다라는 거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여야 되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개별적인 어떤 이 품목에 대해서 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거 기사 난 거 이런 거 보면은 하나로마트에서 팔 때 이미 가격을 자체적으로 인하한 거 플러스 정부 지원 들어간 거 플러스 한 번 더 들어간 거 플러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한정 판매 몇 개 해가지고 완전 영끌 인하를 해가지고 875원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끌이나요? 처음 듣는 표현이네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물가 대책이 되는 거냐고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세일 품목인 것이지 유지 가능한 지속 가능한 물가 대책인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당장 물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물가가 너무 높아서 너무 점심 한번 시켜 먹으려고. 울지 마시고요. 평론가님. 네? 저도 물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내가 한 끼 점심 먹으려고 15,000원, 17,000원씩 써야 됩니까 지금? 네? 네? 진짜 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속 터지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2인분 2만 원짜리 제육볶음을 제가 시켜가지고 3끼씩 먹습니다. 그걸 아끼고 아껴서. 네? 제작진들도 울고 있어요. 프롬포터에. 네?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답을 줘야지. 이거는 하나로마트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 줄 서라고요? 줄 서서 뭐 870원 하는 거 기회를 잡으세요. 뭐 그런 거예요? 뭐 이미 어떻게 하라는 끝났다고 거예요? 하더라고요. 이 할인도 이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열받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75원이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짜 화나신 것 네?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할 것이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니까 더 화가 난다. 그래서 물가 대책이라는 게 아마 근데 제대로 된 카드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카드가 없으면 진심이라도 보여달라. 미안하다고 하든지.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자꾸 이런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는 보여주기식의 이런 뭐 이런 거는 하지 말고 875원 이 이벤트를 만드는 사람은 공무원은 앞으로 일을 맡기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얼른 짧게 해볼까요? 네, MBC 또 방심위 제재. 네, 또 내렸다고요. 네, 방심위 방송소위가 3월 19일 MBC에 또다시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정 제재죠. 이번엔 좀 설상가상으로 방심위를 비판한 보도가 징계 대상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에 그러니까 방심위가 과징금을 물린 이 방심위 결정을 비판한 MBC 보도에 징계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추천 방심위원들은 그러니까 MBC 입장을 위주로 보도한 건 공정성 위반이라고 했는데요. MBC는 그러니까 류일임 위원장 과 황성욱 위원은 그러니까 이 과징금 처분에 관여해놓고 이번 심의에도 또다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게다가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 안건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민원 들어온 순서대로 안건이 상정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고 긴급심의로 안건을 상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의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불균형한 방심위 구도상 좀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제가 방금 대파 가격 875원 이제 할인 연장 끝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녹색경제신문에 따르면 22일까지 연장한 상태여서 875원 아직도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오픈런 해야 되냐고요. 저 팔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방심 이야기 짧게 그래도 네. 김민하 평론가의 코멘트를 네, 들으면서 저는 마무리할까요? 궁금한 건 만약에 MBC가 이 소식을 또 보도를 하면 그거를 또 걸어서 또 제재를 하나요? 나는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방심위는 뭐 이것도 방심위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래서 방심위가 심의한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황당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건 것도 이걸 걸어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보도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러니까는 인용 보도를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비판을 국민의힘 쪽에서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난리가 난 것처럼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보도를 한 것처럼 막 난리를 피다가 결국은 방심위로 갔는데 보통 이런 게 가면은 막 뭐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되더라도 방심위에서는 뭐 별 문제 없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방심위에서 굳이 이거를 과징금을 물리는 그러한 너무 이 수위도 높은 그러한 징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본안 소송에 가도 이게 별로 이 징계의 정당성이 확인될 가능성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무리한 징계라도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나중에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그러는지 매우 궁금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방송을 또 징계하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시사인이 지면으로 기사 쓰면은 어떻게 되나요? 저기 이거는 방심위는 아니니까 뭐죠 이거? 언론중재위 같은 언중위로 예. 가나요? 그것도 궁금하고 예. 여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 다음 주에 지명 기사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으로 하시죠. 사실 뉴스 리액션에서도 계속 이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긴 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3월 2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김종대 정치 풀 악셀에서는 김종대 전 의원과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